예. 김건희 특검 검사, 검찰 수사 때 도이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 자, 심지어 한국일보는 한 달을 집중 취재했네요. 근데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한문혁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얼굴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예, 얼굴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또 하셨더라고. 예. 한문혁 부장검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한문혁 부장검사. 예. 이게 2025년 6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21년 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맡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호하고 술을 먹었다.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거 이해해 주실 사람 누가 이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인물이 누구랑 술을 먹었냐? 예. 이종호랑 술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술자리가 있었다. 자, 기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 배치돼 도이치 사건을 검토 중이었다. 그때 당시에도 술을 먹을 때 당시에도 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검토 중이었어요. 한문혁 부장검사는 우연히 또 우연이야. 맨날 우연이야. 우연히 같은 자리에 참석한 것이고 사건 관련 인물인 점도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지만 이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을 해볼게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각종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는 2021년 서울 소재 식당과 지인의 자택에서 이종호 전 대표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사진이죠. 이 사진입니다. 심각하죠? 정말 저는 정말 이 보도를 보고 어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예. 분노를 금치 못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이건 아주 생각날 때마다 봐.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한문혁인 것 같아요. 자, 한 달 동안 술자리 참석자들 및 그 주변 인물들,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수집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당시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한 부장검사 등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입수했다. 자, 그렇습니다. 술자리 시점은 2021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토요일로 추정이 되고 일부 참석자의 택시 결제 내역 등에 따르면 8월 7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7월 초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부부장 검사로 배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 술자리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기 그리고 2021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리에 보면은 한부장 검사와 이종호 전 대표, 의사 최모 씨, 지방 정치권 관계자 B씨, B씨의 지인 등 5명이다. 이 밖에 사진 촬영자이기도 한 연예인 준비생 등도 술자리에 있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기억했다. 사진 촬영자가 연예인 지망생인가봐요. 장소는 최 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이다. 의사 최 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인가봐요. 당시 모임의 중심 인물은 최 씨였다. 한 부장검사가 당일 오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씨에게 연락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자 최 씨가 지인들을 순차적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의사 최 씨의 지인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처음엔 최 씨 자택 인근 식당에서 최 씨와 한 부장검사, 이종호 전 대표와 최 씨의 다른 지인 C 씨가 식사를 했고 이후 최 씨 자택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등은 최 씨라는 연결고리가 있을 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나는 이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검사 양반이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님? 자, 술을 곁들인 식사비가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 한 부장검사와 최 씨는 최 씨가 계산을 하려 했고 이에 한 부장검사가 현금으로 10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다. 한 부장검사는 외부인 이종호 전 대표도 있고 해서 혹시 모르니 제가 먹은 것보다 조금 더 줬던 것. 반면 이종호는 자신이 계산을 했으며 30만 원 안팎의 식비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가 최 씨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2차 자리에선 최 씨 자택에 있는 주류를 마셨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와 이종호 전 대표가 술자리 당일 서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다르다. 그래요? 알아볼까요? 자, 이종호 전 대표는 최 씨가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며 연락이 와서 자리에 나갔다는 입장이다. 이후 식당에서 한 부장검사를 만나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한 부장검사, 이거 지금 이종호 주장입니다. 이거 이종호 주장이에요. 이후 식당에서 한 부장검사를 만나 이종호라는 이름을 말하자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 인베스트? 라고 질문을 블랙펄 인베스트? 라고 물었고 그렇다라고 답하자 한 부장검사가 불편할 기색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최 씨가 이종호 전 대표는 친한 형님이고 한 부장검사는 친한 동생이라며 이야기를 해서 자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종호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불편한 기색이었다면 검사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검사가 사건 관련자들 만나면 자기가 모르고 그 자리에 갔는데 갑자기 사건 관련자가 있어. 누가 로비를 하려고 그래. 재판이든 수사든 관련해가지고 로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무리 부장검사든 아무리 검찰총장이 불러도 저 총장님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일어날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종호의 주장이 맞다면 최 검사래. 한문혁 검사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도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면에 자, 한문혁 검사의 입장을 봅시다. 자, 최 씨는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문혁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대표와 서로 명함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이종호 전 대표의 소속에 대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당시에는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2021년 10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즈음에야 이종호 전 대표 얼굴을 보고 눈치챘다고 주장한다. 나는 여기까지 주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한문혁 검사나 이종호 씨 주장이나 다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2021년 10월 초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혁은 특검에 갔다. 특검에 파견을 갔다. 자기 스스로 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종호 전 대표와 술을 먹었고 2021년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도 이종호 얼굴을 봤는데, 2025년에 특검이 출발했는데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수사팀장을 특검에서 맡는다고요? 나는 사실 요 문장 이전까지에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댓글로 하시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진을 누가 제공해줬냐, 이 기사의 저의는 뭐냐, 함의는 뭐냐, 그런 분석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를 하면서도 여기까지 기사를 보건데, 자, 그러면 한문혁의 주장이 맞다 칩시다. 그러면 특검에 왜 들어가냐고. 그럼 특검에 왜 들어가냐고, 이 자식아.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 사진이 뒤늦게 이종호로부터 나왔든 연예인 지망생의 핸드폰에서 나왔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함의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일보를 악용해서 특검의 수사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린 모르겠고, 다만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호 얼굴을 알았으면 특검엔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명확하잖아요. 자, 봅시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2021년 7월과 8월에는 1차, 2차 주가 조작 주포가 핵심 수사 대상이었고, 이 전 대표 연루 정황이 드러난 것은 9월 압수수색 이후라고 말했다. 아마 이정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만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 인베스트 자체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자료에도 블랙펄 인베스트가 등장하고,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 민모 씨의 조서 등은 기존 수사팀 자료 중에서도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한문혁 부장검사 역시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자료를 검토 중이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논란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에 대한 단정은 어렵지만 수사 참여 적절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검의 수사에 이 사람이 참여하는 게 이제 맞느냐, 이 대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술자리가 위법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접대를 받은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그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뇌물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해당 접대가 한 부장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는 당시 자리에서 수사 관련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자리 이후에도 상호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요?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이 파급 효과가 너무 큰데? 자, 그리고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대표 등에게 수사 편의를 봐줬다고 단정할 증거도 현재로선 없다. 감찰을 해봐야 아는 거겠죠. 그건 모르죠.
현재로선 없다라는 게 이제 한국일보 관점에선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쭉 볼까요? 한 부장검사는 2021년 당시엔 부서 내에서 도이치모터스보다 코바나 컨텐츠 사건 등 다른 수사를 주로 맡았다. 도이치 사건에도 일부 관여했지만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의 별개 횡령 사건 등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 부장검사는 재판 때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 밉보여 정권 내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게 대다수 검찰 구성원의 얘기다. 자, 그러면 한 부장검사는 재판 때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에 밉보여서 정권 내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게 검찰 구성원의 얘기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이고 본인이 특검에 가서 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검찰 구성원들이 만약에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서 좀 뭐랄까 감싸는 듯한 발언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한문혁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종호한테 잘못 걸린 것 같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없는 건 아니죠. 이종호 측에서 이 사진을 일부러 흘려서 한문혁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빼내고 이 수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특검 쪽에서 수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이 사진을 공개한 거 아니냐. 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다시 얘기하지만 중앙지검에 있을 때부터 그때 내가 이종호를 만났던 전례가 있잖아요. 이종호를 만났던 전례가 있는데 특검에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 이런 거는 언제든 공개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이 파견 요청을 받아서 특검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펼쳐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능성만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건 잘못됐죠.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양반이 이종호랑 술자리를 가졌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한문혁이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문혁한테 이종호랑 술 마신 사람에게 사건을 맡기겠습니까? 그게 10번이든 1번이든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그 특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의미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파란색 제가 이제 쳤던 이 마크에 나온 내용도 검찰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아니 한문혁은 원래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윤석열한테 밉보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기사에 담겨있는 것도 알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에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팀에 참여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정황을 밝힐 녹취 등을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요게 실제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김규현 변호사가 이 재기수사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팀에서 김건희의 이 녹취 파일, 즉 당시 미래에스tet 대우였나요? 거기 애널리스트였나 아무튼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내역을 확보를 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 한문혁이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얼개도 잘 파악하고 있고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기수사팀에 참여해가지고 성과를 냈던 적도 있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할 때 하나의 근거로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죠.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재판 등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공범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진술 역시 이때 나왔는데 해당 진술은 특검 수사로도 이어졌다. 김건희 특검답기에서 이 전 대표 사건은 한 부장검사가 아닌 다른 파견 검사들이 맡았다. 자, 기사에 나온 그대로 일단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여기 뒤에 나옵니다. 다만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대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종호 전 대표가 3만원 이상의 식비를 제공했다면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사안이고 그리고 코로나 유행 당시 집합금지 어기고 처음 보는 외부인들과 모임을 가진 것도 문제가 된다. 이제 요거는 큰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사건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부장검사가 공소 유지, 재기 수사, 특검 수사까지 참여하는 게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 자, 특검팀은 최근에서야 이종호 전 대표 측 인사로부터 사진 관련 제보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사진에 담겨있는 앞뒤 맥락을 좀 한국일보 보도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한문혁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재기수사에 가서도 고검 재기수사팀에 가서도 성과를 일부 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아주 정말 50보 100보 양보하더라도 야 그래도 네가 이종호랑 술을 먹은 전례가 있는데 이종호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를 네가 하는 게 맞냐?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어제 단독 보도가 되고 오늘 오전에 이 내용이 쫙 퍼져 있으니까 한문혁 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다뤄질 겁니다. 그러면 법조를 오래 취재한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자분들의 내용이 종합돼서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이것도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 내용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상설특검 계획서에 쿠팡 압수수색 정보 누설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 뭐 그냥 짧은 내용이라서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요. 상설특검 이제 법무부에서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쿠팡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가 명시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문을 보니까 지난해 9월 부천지청의 검사가 피의자 측 변호인과의 사적인 친분을 이유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다. 부천지청, 어미준이 부천지청장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담당 검사가 형사 3부장이라고 하는데 피의자 측 변호인과의 사적인 친분을 이유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가 기재되어 있다.
있었다. 국회로 보낸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에 송부한 처리 예정 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쿠팡을 봐주기 위한 행위가 검찰 단계에서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건을 뭉개기 위한 노력인 거죠. 사건을 뭉개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시 공모자는 물론이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제일 충격적인 건 이 당시에 누구야? 아까 부장검사? 검사가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다. 쿠팡이 곧 압색하니까 압색 준비해. 자, 정말 대통령이 왜 사정기관이 썩었다라고 언급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겠냐고요. 예,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근데 참 우리가 도대체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동안 검찰 공수처 할 것 없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수사를 뭉개거나 수사 내용을 흘려주거나 아니면 뭐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갑자기 피해자랑 술 먹거나 정말로 이해 안 되죠?